야담 끝자락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영조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조선 중기의 일입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에 청송리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지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 청송리 마을에 연이어 흉년이 들면서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봄에는 보리고개가 너무 높아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고, 여름에는 가뭄이 들어 논밭이 갈라졌으며, 가을에는 우박이 내려 겨우 연근 곡식마저 망쳐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토우 양반인 김진사는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가혹하게 수탈을 일삼았지요. 올해 세금을 배로 늘리겠다. 당장 바치지 못하는 자는 땅을 내놓아라. 김진사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밤이면 어린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청송리 마을에 복동이라는 젊은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의 복동은 김진사 댁에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었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것이 보기에는 참으로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보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동이 바보였기 때문이지요. 으아하하, 복동이가 일 잘한다. 으아하하. 복동은 늘 이렇게 허허벌떡 웃으며 일을 했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굼뜬 것이 영락없는 바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동의 사연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불쌍한 것, 저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머리가 모자라니. 그래도 힘은 장사라 김진사 댁에서 부려먹기는 좋겠지. 하지만 복동의 진짜 모습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들면 복동은 허름한 움막에서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낮에 보이던 멍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눈은 별빛처럼 총명하게 빛났지요. 복동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영리한 사내였습니다. 복동이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복동의 원래 이름은 이복동. 전임 현감을 지낸 이정민 대감의 외아들이었지요. 하지만 5년 전 이 대감이 청렴결백하게 고을을 다스리자 김진사는 이를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김진사는 간교한 계략을 꾸며 이 대감을 역모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했고 복동의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18살이던 복동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김진사의 눈을 피해 살아남기 위해 바보 행세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복동을 거둔 것은 마을 어귀에 사는 노파 김씨였습니다. 노파는 옛날 이 대감 댁의 유모로 일했던 인연이 있어 복동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요. 도련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꾹 참고 견디십시오. 노파의 위로에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춘섬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춘섬은 3년 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산속 움막에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춘섬의 남편 역시 김진사의 횡포에 항거하다 매를 맞아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춘섬은 절세미인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이 때문에 김진사가 끊임없이 탐을 내며 괴롭혔습니다. 춘섬, 내 첩이 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춘섬은 매번 단호히 거절했지요. 마을 이장은 김진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춘섬을 압박했고 춘섬의 삶은 날로 고달파져만 갔습니다. 복동은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으하하, 복동이 일하러 간다. 으하하. 길에서 마주치는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복동은 김진사 댁에서 온갖 허드레시를 도맡아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까지 모두 복동의 몫이었지요. 이놈, 복동아, 빨리빨리 움직여라. 김진사의 하인들이 호통을 쳐도 복동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눈은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누구와 만나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두 기억했지요. 밤이 되면 복동은 움막으로 돌아와 낮에 본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김진사가 관아의 아전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땅 문서를 위조하고 있다. 복동의 손놀림은 빨랐고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어느 날 복동은 장에 심부름을 갔다가 춘섬과 마주쳤습니다. 춘섬은 캔 약초를 팔러 나온 길이었지요. 복동은 평소처럼 바보 행세를 하며 허허 웃었지만 춘섬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춘섬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고 거친 일을 하느라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복동이 춘섬을 물끄러미 바라보자 춘섬도 고개를 들어 복동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복동의 눈빛이 또렷하게 빛나는 것을 춘섬은 놓치지 않았지요. 저 사람 정말 바보가 맞는 것일까? 춘섬은 묘한 느낌을 받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편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마을 이장과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춘섬 그 계집 아직도 내 청을 거절하는가? 예, 나리. 아무리 회유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저 계집의 밭을 빼앗아라. 굶어 죽기 싫으면 내게 올 것이다. 복동은 사랑채 밖에서 이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며칠째 비가 쏟아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폭우가 되어 내렸지요.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이런 큰 비는 태어나서 처음 본다. 산이 무너지겠어.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높은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날 복동은 김진사의 심부름으로 이웃고을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동아, 이 편지를 엽고을 최진사 댁에 전하고 오너라. 으아하, 알았어요. 복동은 편지를 품에 넣고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보슬비였던 것이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콸콸콸.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지요. 복동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를 여러 번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디 비를 피할 곳을 찾아야 해. 복동은 바보 행세를 벗어 던지고 침착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편 춘섬도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폭우를 만났습니다. 이런, 갑자기 비가 이렇게. 춘섬은 급히 산을 내려가려 했지만 빗물에 산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춘섬은 미끄러지면서 간신히 나무를 붙잡았지요. 하지만 계곡물은 순식간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목숨이 위태롭구나. 춘섬은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올랐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었고 폭우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산중턱을 헤매다가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움막이 있구나. 복동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춘섬도 같은 시각 그 움막을 발견했지요. 저기서 비를 피해야겠어. 두 사람은 서로 모른 채 같은 움막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먼저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다행이다. 빈 움막이구나. 복동은 안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짜냈습니다. 움막은 낡았지만 비는 막아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안에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은 깜짝 놀랐지요. 안에 사람이 있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복동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온몸이 흠뻑 젖은 여인이 서 있었지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복동은 그 여인이 춘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춘섬도 복동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복동이? 그렇습니다. 둘은 잠시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섬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한밤중에 사내와 단둘이 움막에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 폭우에 밖으로 나가면 복동이 먼저 말했습니다. 부인, 들어오십시오. 이 비에 밖에 계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구석에 있겠습니다.
복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침착하고 또렷했습니다. 춘섬은 복동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폐를 끼치겠습니다. 춘섬은 조심스럽게 움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동은 약속대로 움막의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춘섬은 반대편 구석에 자리를 잡았지요.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춘섬은 복동을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복동은 바보라고 알려진 사내였지만 지금 보니 행동거지가 예에 바르고 점잖았습니다. 낮에 장에서 본 그 눈빛. 역시 이상했어. 복동도 춘섬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춘섬은 젖은 옷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부인, 추우십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춘섬의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조심스럽게 춘섬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이라도 덮으십시오. 아니, 그럼 당신은? 저는 괜찮습니다. 춘섬은 복동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이 움막을 흔들었습니다. 복동과 춘섬은 각자 잠을 청하려 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끄르르르.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섬은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요? 복동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끄르르르. 여기 사람 냄새가 나는구나. 이번에는 또렷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섬은 겁에 질려 복동 쪽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저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동은 침착하게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하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스스스. 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거대한 흰 여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우의 눈은 푸르게 빛났고 온몸에서는 신비한 기운이 흘러나왔지요. 춘섬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흰 여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들이여.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사자이니라. 복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저희는 그저 폭우를 피하러 온 것뿐입니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여우는 복동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너, 사람들을 속이고 있구나. 복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악하지 않으니 해치지 않겠다. 여우는 이번에는 춘섬을 보았습니다. 그대 역시 깊은 슬픔을 안고 사는구나. 춘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신령님. 여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마. 너희 둘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복동은 잠시 춘섬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여우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다. 너희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니라. 이 밤을 잘 보내거라. 그 말을 남기고 흰 여우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우가 사라진 후 움막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춘섬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신령님께서 당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하셨는데 복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인, 제가 사실은... 복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춘섬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복동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원래 전임 현감의 아들이었다는 것, 김진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 복수를 위해 바보 행세를 하며 증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을 모두 말했지요. 춘섬은 복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복동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어찌 혼자 사십니까? 춘섬도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제 남편도 김진사에게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복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예, 남편은 김진사의 횡포에 항거하다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원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부인, 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부인께서도 복수를 원하십니까?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춘섬은 치마폭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죽기 전 김진사의 비리를 적어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관가에 고발해봤자 복동의 눈이 빛났습니다. 부인, 이것이 있다면 제가 모은 증거와 합치면 김진사를 벌할 수 있습니다. 춘섬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로 급격히 가까워진 것이지요. 밤이 깊어가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복동은 춘섬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부인, 외로우셨지요? 춘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 너무나. 복동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습니다. 폭우 속 빈 움막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했지요. 부인, 저와 함께 김진사를 벌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겠습니까? 그러하겠습니다. 남편의 원한을 갚고 싶습니다. 복동은 춘섬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김진사가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제 남편의 장부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김진사의 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춘섬은 장부를 복동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복동은 장부를 받아들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원한을 갚겠습니다. 그때 복동은 춘섬에게 중요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부인, 사실 제게는 또 다른 정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체라니요? 복동은 품속에서 작은 패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였지요. 저는 암행어사입니다. 춘섬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어사라니. 예, 임금께서 이 지역의 탐관오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내리셨습니다. 춘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김진사를 벌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복동은 춘섬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저를 믿고 따라주시겠습니까?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일이 끝나면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습니까? 춘섬은 놀란 표정으로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부인을 사모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부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춘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부의 몸인데 상관없습니다. 제가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춘섬은 복동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폭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복동과 춘섬은 서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잃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춘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처음 1년은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복동은 춘섬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춘섬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동도 자신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고 5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진심을 보일 수 없었지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밤 부인을 만나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움막 안으로 스며들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복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섬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좋은 사람일 뿐입니까? 춘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복동은 춘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인, 저는 부인께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춘섬은 복동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춘섬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부의 몸입니다.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과부가 어떻습니까? 저도 외로운 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가 부인을 지키겠습니다. 복동의 단호한 목소리에 춘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춘섬은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동과 춘섬이 움막을 나서자 멀리서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춘섬이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사내와 밤을 보냈다더라. 춘섬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복동은 재빨리 바보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으아하, 복동이 비 피했어요. 사람들은 복동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바보가 뭘 알겠어. 하지만 마을 이장은 달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과부가 사내와 밤을 보냈으니 문제가 아니겠소? 이장은 곧바로 김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날이 춘섬이가 바보 복동이와 밤을 보냈습니다. 김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예, 여러 사람이 목격했습니다. 김진사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좋았어. 이제 저 계집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김진사는 즉시 춘섬을 불러들였습니다. 춘섬, 내가 사내와 밤을 보냈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춘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폭우를 피했을 뿐. 변명하지 마라. 과부의 몸으로 사내와 밤을 보냈으니 이는 간음이다. 아닙니다. 김진사가 손을 들어 춘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관가에 고발하면 내가 어찌 되겠느냐? 춘섬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내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김진사는 춘섬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내 첩이 되면 이 일을 덮어주마. 춘섬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가에 끌려가겠느냐? 김진사는 이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장, 춘섬을 가두어라. 사흘 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 춘섬은 김진사 대컵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복동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노파 김씨를 찾아갔습니다. 할매, 이제 때가 왔습니다. 도련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진짜 신분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복동은 밤중에 몰래 김진사 댁으로 잠입했습니다. 한밤중 복동은 조심스럽게 김진사 댁 사랑채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김진사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고 하인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지요. 복동은 사랑채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찾자 마침내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수많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동은 촛불을 조심스럽게 켜고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땅 문서 위조 기록이고 이것은 관아와의 뇌물거래 장부구나. 복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더 뒤적이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문서에는 복동의 아버지인 이 대감을 영모로 몰아넣은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문서였습니다. 춘섬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진사가 일부러 춘섬의 남편을 자극하여 항거하게 만든 후 매질로 죽인 것이었지요. 춘섬 부인의 남편도 계획적으로 죽인 것이었구나. 복동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구냐? 김진사의 하인이 복동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복동은 재빨리 문서를 품속에 넣고 도망쳤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왔지만 복동은 이미 담을 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복동은 노파 김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매, 드디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도련님? 예, 이제 김진사를 벌할 수 있습니다. 복동은 밤새 문서를 정리하고
춘섬의 남편이 남긴 장부와 대조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김진사를 벌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한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복동의 마음 한편에는 춘섬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인, 지금 헛간에 갇혀 얼마나 두렵고 외로우실까. 복동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바보 행세를 하며 견딘 것도 모두 복수를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춘섬을 만나고부터 복동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부인을 사랑하는구나. 복동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복수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춘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부인을 구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복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복동은 평소와 달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복동이가 말을 제대로 하네. 복동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저는 암행어사 이복동입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탐관오리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 나리. 노파 김씨가 나서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복동 도련님은 전임 현감이신 이 대감의 아드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바보 행세를 모두 김진사의 악행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는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복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여봐라, 김진사를 당장 끌어내라. 복동의 우렁찬 목소리에 김진사 댁이 술렁였습니다. 김진사는 사랑채에서 황급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하지만 복동이 마패를 높이 들자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김진사,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복동은 품속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의 땅 문서를 위조한 증거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이것은 내가 관아의 아전에게 뇌물을 준 장부다. 김진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복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거짓이라고? 이것은 내 사랑채 마루 밑에서 내가 직접 찾아낸 것이다. 김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동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전임 현감 이 대감을 영모로 몰아 죽인 계획서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 나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김진사는 그제야 복동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너는 이 대감의 아들. 그렇다. 나는 이복동, 이 대감의 외아들이다. 복동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춘섬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인 증거다. 헛간에 갇혀있던 춘섬이 끌려 나왔습니다. 춘섬은 복동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당신의 남편은 우연히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김진사가 일부러 자극하여 한거하게 만든 후 매질로 죽인 것입니다. 춘섬은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복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내가 죽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더냐? 복동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자가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사를 벌하라. 복동은 김진사를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김진사, 왕명으로 너를 잡아들인다. 포졸들이 달려와 김진사를 결박했습니다. 복동은 춘섬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춘섬은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김진사 댁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김진사의 하인들이 몰래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김진사 댁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헛간에 아직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복동이 물었습니다. 누가 갇혀 있습니까? 마을 아이 둘이 갇혀 있습니다. 춘섬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춘섬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복동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부인, 제가 가겠습니다. 날이 안 돼요.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복동은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복동은 헛간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아이들아, 어디 있느냐? 헛간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복동은 헛간 문을 발로 차 부쉈습니다. 안에는 겁에 질린 아이 둘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걱정 마라. 내가 구해줄게. 복동은 아이들을 안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이미 불길에 막혀 있었습니다. 큰일이구나. 복동은 다른 출구를 찾았지만 사방이 불길이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불타는 기둥이 떨어졌습니다. 위험해. 복동은 아이들을 감싸 안으며 몸을 날렸습니다. 기둥이 복동의 등을 내리쳤고 복동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밖에서는 춘섬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나리. 마을 사람들도 애태웠습니다. 어사 나리가 나오질 않으시네. 물을 더 끼얹어라. 하지만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복동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 복동은 마지막 힘을 다해 헛간 뒤쪽 벽을 발로 찼습니다. 1번, 2번, 3번. 마침내 낡은 벽이 무너졌습니다. 나가자. 복동은 아이들을 안고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춘섬이 달려왔습니다. 나리. 복동은 아이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등에서 피가 흘렀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 숨쉬기가 힘들었지요. 나리, 정신 차리세요. 춘섬은 복동을 안고 울었습니다. 춘섬은 복동을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세요. 눈을 뜨세요. 마을 사람들이 급히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이 복동을 살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위독합니다. 춘섬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나리는 죽으면 안 됩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무엇입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깊은 산속에 천년 묵은 산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하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춘섬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노파 김씨가 말렸습니다. 아가씨, 그 산은 험하고 위험합니다. 여인의 몸으로는 상관없습니다. 나리를 살려야 합니다. 춘섬은 망설임 없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도 춘섬은 산을 헤매며 산삼을 찾았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발에서 피가 났지만 춘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리를 살려야 해. 나리는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어. 달빛만이 춘섬의 길을 비췄습니다. 그때 저 멀리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춘섬이 다가가자 그곳에 커다란 산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천년 묵은 산삼이구나. 춘섬이 산삼을 캐려는 순간 흰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다시 만났구나, 인간이여. 춘섬은 흰 여우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부디 이 산삼을 캐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구해준 나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흰 여우는 춘섬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진심을 보았다. 가져가거라. 고맙습니다, 신령님. 춘섬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서 품에 안았습니다. 춘섬은 밤새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의원님, 산삼을 구해왔습니다. 의원은 즉시 산삼을 다려 복동에게 먹였습니다. 춘섬은 복동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나리, 제발 깨어나세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복동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부인. 춘섬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정신을 차리셨군요.
복동은 춘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나리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천년묵은 산삼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며칠만 쉬시면 회복하실 것입니다. 복동은 춘섬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 산삼을 구해오셨습니까?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복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칠 후 복동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복동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결박된 김진사가 마당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김진사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소. 모두 거짓 누명이오. 복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불러오겠다. 복동의 신호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섰습니다. 저는 김진사에게 땅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김진사에게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김진사 때문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백성들이 김진사의 악행을 증언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복동은 마지막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쓴 문서다. 내 필체가 틀림없이 김진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복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 너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 그 죄로 극형에 처한다. 관아의 사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진사는 차명에 처하고 모든 재산은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준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어사, 나리 만세. 김진사는 끌려가면서도 복동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복동,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너도 곧. 하지만 포졸들이 김진사의 입을 막았습니다. 복동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땅은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복동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나리, 고맙습니다. 복동은 춘섬을 찾았습니다. 춘섬은 멀찍이 서서 복동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복동이 다가가자 춘섬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리, 수고하셨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부인 덕분입니다. 복동은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제 저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습니까?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복동은 춘섬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노파 김씨가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진짜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매. 할매 덕분에 오늘이 있습니다. 복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원한을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며칠 후 복동은 춘섬과 함께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나리, 부디 행복하십시오. 춘섬아, 잘 살아라. 복동과 춘섬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길을 떠나기 전 노파 김씨가 복동을 불렀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매? 노파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춘섬 아가씨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춘섬 부인에 대해서요? 예, 춘섬 아가씨의 아버지는 옛날 이 대감님 밑에서 일하던 아전이었습니다. 복동은 놀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춘섬 아가씨의 아버지는 이 대감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시자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지요. 복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의 가족도 김진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섬 아가씨와 도련님은 같은 아픔을 지닌 인연이었던 것이지요. 복동은 춘섬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할매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춘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리. 사실 저도 나리의 아버지, 이 대감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대감님 밑에서 일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리께서 바보 행세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복동은 춘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는 정말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춘섬도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나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복동이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한양으로 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아버지와 부인의 아버지, 그리고 부인의 남편까지 모두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예, 나리.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복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지요. 복동과 춘섬은 손을 맞잡고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복동과 춘섬은 복동이 옛집을 찾았습니다. 5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낡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곳이 제가 어릴 적 살던 집입니다. 복동은 감회에 젖어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던 사랑채, 어머니께서 꽃을 가꾸시던 뜰, 모두 그대로입니다. 춘섬은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리, 이제 이곳에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입니다. 복동은 춘섬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과 함께라면 이곳을 다시 따뜻한 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복동은 임금께 자세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김진사의 악행을 모두 밝혀 처단했습니다. 임금은 복동의 공을 크게 치하했습니다. 경이 참으로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도다. 경의 공을 기려 자귀를 내리겠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복동에게 당상관의 벼슬을 내렸습니다. 복동은 관직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한편 춘섬은 집을 정리하고 살림을 꾸렸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의 손길이 닿자 집은 다시 생기를 찾았지요. 어느 날 노파 김씨가 한양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매, 복동은 반갑게 노파를 맞았습니다. 도련님, 아가씨,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할매. 할매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도련님께서 궁금해서 왔지요. 이제 편히 사시는 모습을 보니 이 할멈도 마음이 놓입니다. 복동은 노파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할매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복동은 노파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며칠 후 복동과 춘섬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소박한 혼례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인, 이제 정식으로 저희 부인이 되셨습니다. 예, 나리. 평생 나리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복동은 춘섬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예, 나리.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동은 낮에는 관아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춘섬은 집에서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나리, 오늘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춘섬은 복동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춘섬은 복동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리, 제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복동은 너무 기뻐 춘섬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부인? 예, 나리. 우리 아이입니다. 복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다니. 그해 가을, 춘섬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복동은 아이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부인, 이 아이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요? 나리께서 지어주십시오. 복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인연인 자의 복복자를 써서 인복이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연이 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나리. 인복이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복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인복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복동과 춘섬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단다. 복동은 아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빈 움막에서의 만남, 서로의 아픔을 나눈 일, 김진사와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사랑을 이룬 이야기를 말이지요. 임복이는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와, 아버지가 정말 멋지셨구나. 복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임보가,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단다. 예, 아버지. 춘섬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임보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늘도 돕는단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날 밤, 복동과 춘섬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그 폭우의 밤을 기억하십니까?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날이. 그날이 우리 인생을 바꾼 날이지요. 복동은 춘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의 폭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춘섬도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나리.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요. 복동과 춘섬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서로를 만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후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